이발금의 소름 돋는 밤. 녹는 중 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합니다.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다시 취준생이 된 사람입니다.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격증도 좀 땄고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도 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. 그 당시 이력서를 여기저기 많이도 넣었지만 연락이 온 건 단 2군데뿐이었습니다. 조금 더 이력서를 내볼까 하는 고민도 있었지만 그러다가는 연락 온 회사마저 놓치겠다 싶어 충북에 있는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. 그 회사는 아파트 공사에 쓰는 자재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죠. 면접이 끝나고 나서 모든 회사에서 하는 가장 두근거리지만 짜증나는 추후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멘트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일주일 후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. 합격이더군요. 언제쯤 출근 가능하냐는 이야기에 저는 파이팅 넘치는 이미지를 주려고 내일 출근 당장 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근하라 하더군요. 좀 너무 급작스러웠지만 놀고 있으면 뭐하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 혼자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하고 친구를 불러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친구는 저의 백수짓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잘 됐다며 축하해 주었고 그렇게 기분 좋게 친구와 함께 술자리가 한창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벌써 11시 반이 넘어가고 있더군요. 다음날이 첫 출근인데 무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일찍 자리를 쪽내고 친구와 헤어졌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술도 좀 깰 겸 밤길을 걷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중 그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.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더라고요. 누구지? 하며 전화를 받아들고 여보세요 하는 순간 갑자기 차 한 대가 저를 향해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. 그 순간 어떻게 피하게 된 건진 모르겠는데 전 다행히 치이지는 않고 넘어진 채로 뻥져 있었습니다. 그 차는 괜찮냐는 말도 없이 그냥 쌩 가버리더라고요. 정신을 차리자마자 차를 향해 있는 욕 없는 욕 내가 아는 욕을 모두 동원해 한 바가지 해주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집에 도착해 씻고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차 한 대가 빵빵거리더군요. 쌍라이트를 켰는지 번쩍번쩍하는 불빛도 보이고요. 그래서 창밖을 보니 횡단보도에서 아까 날 칠 뻔했던 그 자동차인 것 같더라고요. 순간 욱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할 겨를도 없이 집에 있던 야구 배트를 들고 그 차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갔습니다. 저는 빡쳐서 그 차를 보자마자 트렁크 쪽을 향해 냅다 배트를 휘둘렀어요. 그 차는 황급히 도망가더군요. 트렁크는 찌그러진 채로 그렇게 도주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.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고 꼭 좀 잡아달라고 말씀드렸죠. 경찰에서는 우리 집과 근처 CCTV를 조사해본 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. 그렇게 찝찝한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날이 밝아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.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첫날이다 라는 생각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근을 한 후 제자리에 앉았죠. 첫날이라 정신없이 업무를 배우다 짬이 좀 나서 담배를 한 대 태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. 그런데 어젯밤 보았던 그 차와 비슷한 차가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. 순간 제가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배트로 찌그러뜨려 놓은 그 부분, 그러니까 차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진 게 똑같더군요. 그래서 가까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아무리 봐도 찌그러진 부위도 그렇고 차종도 그렇고 그 차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10여 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. 그리고 경찰이 차주를 불렀고 저는 그 차주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차주는 다름 아닌 절 채용한 사람이더군요. 그리고 그 차주의 전화번호가
그날 밤에 사고 직전 저한테 전화가 걸려온 그 번호더라고요.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. 원래는 자기가 아는 지인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원을 해버려서 본사에서 최종 합격 통지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채용하고 출근을 시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지인을 채용해줄 수가 없게 되니까 생각한 방법이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버리게 되면 출근을 못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회사를 못 다니게 될 테니 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나서 자기의 지인을 다시 채용하려 했다더군요. 말이 사고로 입원이지 이거 입원시키려던 게 아니라 저를 완전 죽이려 했던 건 아닌지 이만하면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 새끼 아닙니까? 저는 그 일이 밝혀지고 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상대로 고소도 했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경찰에서 사건 처리 진행 중에 있고요.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아찔합니다. 만약에 제가 그 사이코의 계획대로 그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면 저는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아마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. 진짜 이 사건을 계기로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